저기 오늘 주제가 천재 뇌구조를 세팅하는 방법인데 우리 아이를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죠. 천재 뇌구조. 천재를 항상 우리는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재의 뇌구조? 아니 천재의 뇌구조까지 만들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재의 뇌구조를 세팅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단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뇌구조가 다 거의 만들어져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게 두 글자로 뭐예요? 조사에서 설문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수학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죠? 수학은 정말 이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처럼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한 건 없어요. 최고의 기술, 현재로서의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딱 한꺼풀 벗기면 다 수학이에요. 그냥 완전히 수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야말로 이 세상을 발전시킨 제 1등 공로자예요. 요즘은 모든 거의 매체에 다 수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미국,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핀란드, 이런 데는 거의 다 수학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가르칠까. 그 이면에는 수학이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사람의 개인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이 국력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정도로 수학이 중요해졌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행복, 그것은 진정한 배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짜증이 나고 배움이라는 것은 나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호기심이 엄청 많던 애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어떻게 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게임해야 돼. 난. 뭐 그런 거잖아요.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호기심,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죠, 사실은. 왜?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서는 증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 그러면 그 안에 가서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묻는 물음 자체가 거의 다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안 물어요. 그리고 어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된 거죠. 가진 호기심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음 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계속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킨, 이 세상에 아주 역사적인 발전을 가져온 그러한 발명들이에요. 또는 발견들이고 그러한 학문적 성취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복한 거하고 이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 무시, 변화, 관계. 무시를 잘하고 변화를 꺼낼 줄 알고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무시를 잘한다는 말은 핵심을 보는 능력이에요. 디테일 다 없애고 핵심을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거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핵심만 딱 꺼내면 되잖아요. 경영을 할 때도 그러고 뭐든지 그래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시, 뭐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무시예요. 무시의 힘이에요.
최고로 잘하는 게 수학자하고 예술가예요. 무시를 잘하는. 근데 이제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나 쓰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화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예측을 하려면은 변화가 없으면 예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측을 하려면은 변화를 보면 돼요. 그 변화를 꺼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관계로 보는 힘. 어떤 걸 보면은 두 개를 관계로 엮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엮으면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재들이 가장 잘하는 것 이 세 가지. 물론 이 세 가지를 잘하려면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변화를 꺼내려면 뭐가 다르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재들의 특징 중에 관찰이 항상 나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이렇게 무시, 변화, 관계, 다시 말해서 핵심을 꺼내고 그 다음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그 이을 수 있는 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수학이 쉬워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학을 생각할 때 계산하는 거, 미분, 아니면 뭐 함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수학이 갑자기 재밌어지죠. 그리고 수학이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보면은 수학을 어디다 써? 실제 봐라. 실생활에 쓰이는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해 공식. 내가 그 중학교 이후에 근해 공식이 실생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건 공식이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뜻을 알아야지. 의미를 알아야지. 실생활에서는 이 변화, 관계, 무시 이것만 알면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세상 자체가 수학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화살이 날아가거나 뭐든지 수학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데 그 사물을 이해하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공식 말고 지금처럼 하는 거 말고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눈하고는 훨씬 달라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그걸 빨리 취득을 하고 다음 걸 또 다른 걸 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석학들이 그 어려운 논문을 보는 데 있어서 소설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그 안의 의미를 다 꿰뚫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시, 변화, 관계만 알면은 세상이 편해져요.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왜 그러냐? 무시, 관계, 변화를 저는 그 어렸을 때 항상 저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꼬아놓을수록 사실은 핵심을 보는 사람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보면 30번이 최고로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수능까지 자녀들이 안 갔겠지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풀면 끝에 답이 3 그러잖아요. 근데 풀 때 보면 막 루트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엄청 나와요. 그러다가 쭉 끝에 가보면 허무하게 답이 3 이렇게 나온다요.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답이 있는 건데 그걸 28로 나누고 뒤에 가보면 28이 곱해져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해보면 그렇게 돼요. 공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패턴에서 모두 맞추려다 보니까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맞추다 보니까 쓸데없이 맞추고 다시 이쪽으로 맞추고 이쪽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공식을 굳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공식이 스스로 몸에 들어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공식은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뼈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은 쓸 필요조차 없어요.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무시, 변화, 관계만 알면은 너무 인생이 편해진다 이거죠. 인생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제일 첫 번째 세계 로봇 월드컵 대회가 열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제가 한 거거든요.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가 2014년에 우승을 했어요. 14번째 대회인가 우승을 했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근데 데니스 홍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저는 저 때 1등을 해서요. 저 때 이제 CNN에도 나오고 LA 타임스에도 나오고 거의 2배를 했어요. 저 때는 이제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 첫 번째를 일본에서 했었어요. 올해는 아마 호주에서 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매년 하는데 인공지능 컨퍼런스하고 같이 열려요. 저게. 이 친구는 사실 우리 팀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인공지능 학회에 왔다가 갑자기 저를 만났어요. 보니까 저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상 받는 세러머니 때 애가 나와가지고 애가 봐버려요. 이게 조봉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고야에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프로그램 짰는데 막 애가 볼을 못 찾아요. 왔다 갔다.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조명이 달랐어요. 조명이 다르면요. 아시죠? 튀기면은 완전히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색깔이 다르게 나오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날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다 짰죠. 전체를. 유스 대학에서 전공, 그러니까 로보틱스 랩에 있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 팀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팀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스카우팅을, 제가 프로그램 잘 짠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 인공지능도 넣고 다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그 로보틱스 랩에다가 하드웨어도 너무 좋아요. 일단 벌써 상대방 인지, 뭐 골대 인지, 뭐 이런 건 인지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인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딱 갔는데 놀랄 정도로 잘 돼. 걔네 모니터 앞에 보니까. 제가 이거 딱 룰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볼은 빨간색, 필드는 그린, 볼때는 하얀색. 볼이 어디 있는지만 하면 되지 볼 모양이 거기까지 홈이 파여 있는 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무시라는 거예요. 디테일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은 쟤들은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1등을 한 거죠. 그 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 뭐가 있냐면은 볼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볼이 움직이니까 이 볼이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면은 그냥 볼이 쭉 갔는데 볼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죠? 움직이는 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사진을 몇 장 착착착 찍어요. 찍어가지고 저건 저쪽으로 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쪽으로 와야겠구나. 팍 집어넣어요. 이게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갖고는 안 돼요. 정확히 3장을 찍으면은 여기 가는 속도하고 그 가속도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은 어느 후에 어디로 올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 속도와 맞춰서 절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분석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분석 다 하고 천천히 가요. 옛날에 있던 자리로 볼이. 그러니까 막 볼을 만지도 못해. 얘네들은 딱 만지는 경우는 내가 잘못 차가지고 절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변화를 끄집어내는 힘이에요. 여기서 착착착 오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끄집어내는 힘.
이게 다 미분, 적분,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의 전체예요. 근데 이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 전체를 잘 알려면은 변화를 만드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 있다가 두 개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이걸 딴 데서 오는 걸 더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가 바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5로 변화가 얼마니? 그러면 얼마를 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5로 변화를 말하라. 그러면 3이라고 말하는 거고 5에서 2로 변화를 말하라. 그러면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꾸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개념이 변화를 만드는 수학기호 더하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나중에 저기 이제 미분에 가면은 이제 그건 변화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씩 착착착착 더해지느냐를 가지고 그 변화를 파악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재밌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면은 다시 돌아와서 변화를 잘 끄집어내면 돼요. 변화를 잘 끄집어내려면은 뭐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다음을 예측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루에 그냥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찾아야겠다, 변화를. 그게 꽃이 변화를 하든지, 사람이 변화를 하든지, 기후가 변화를 하든지, 뭐든지 변화를 꺼내는 힘. 이거를 아이하고 같이 해보세요. 아이에게 시켜보세요. 한번. 뭐가 변했지? 뭐가 변했지? 수능 4점짜리 문제예요. 강사들 나와서 멋지게 풀어주잖아요? 잘 푼다. 그러면 안 돼요. 보이게 만드는 힘, 이게 최고의 상상력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어요. 사실 초등학교 거가 단데. 깨봉.